네, 이렇게 저희가 지역 현장 이야기를 먼저 들었는데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실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 부동산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앞에 보셨겠지만 이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일단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아마 특히 재건축을 기다렸던 주민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핫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게 현실과 동떨어지는 대책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성달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정부가 지금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 채라도 입주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아마 회의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 노후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가는 건데 정부는 지금 노후하지도 않은 주택까지도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심각한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나온 주택이 과연 서민들에게 위한 주택이 될 것이냐도 확실히 않지 않은 게 정부가 공급 물량의 80%를 분양한다고 그랬고 네. 20% 정도가 임대 또는 또 다른 분양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지 기여할 수 있으려면 기존에 왔던 공공주택에 대한 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했던 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기업이 들어갔다고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 주민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한 체감 정도를 못 느끼는 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이 계속 동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20, 30대까지 네.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종의 공포 수요죠. 패닉 네. 바잉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잠재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포 수요를 네. 대기 수요로 돌려놓자라고 하는데 정책에 제가 보기엔 유일한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으로 따지면 83만 호, 네. 서울은 이제 32만 호가 넘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 사실 만약에 32만 호가 공급이 된다면 강남 3구 아파트 전체를 합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120만 명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니까 이제 그런 물량을 공급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사지 말고. 근데 이런 신호만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공공주도라고 말은 하지만 뭐 이게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개발의 환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못하고 네. 그냥 공급만 밀자라는 네. 쪽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건축이 오히려 집값을 더 부추긴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여론들도 좀 사실 그렇거든요. 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노후한 주택을 새로 고쳐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냐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상당 네. 부분이 개발이익이 토지주나 또는 건설업계에 네. 불로소득으로 기여된 것을 다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고 네. 이번엔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사실 기존에 문제시 되어 왔던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얼마나 가져올 그렇죠. 것이냐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개발이익 환수를 현물로 가져왔을 때 그 현물은 누구를 위해서 공급될 것이냐입니다. 근데 사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를 조금 더 높이겠다. 얼마인데 얼마까지 높이겠다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주택을 늘리겠다 했지만 그것을 평당 얼마짜리 아파트로 서민들, 특히 청년들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공공주택도 늘리는 그게 네. 바로 이제 토지는 안 팔겠다라는 얘기들 시민사회가 네, 네.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공공주택이 늘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계속 토지를 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런 개발이익 환수로 돼서 가져온 현물을 팔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쓰겠다라는 어떤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빠져있었죠. 예, 네. 그런데 오히려 대책이 가장 많이 나온 건 규제 완화성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지주들의 기대치는 높이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이 오히려 이 정책의 문제를 가장 많이 드러내준다. 사실 저희가 앞서 보신 리포트 중에서 공공 재개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재개발구에 해당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디를 규제를 풀고 어디를 얼만큼 완화해주고 사업성이 될 것이냐 이걸 지금 기다렸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게 그러한 주민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의 10%만 있으면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렇죠. 기존의 4분의 3이었던 동의율을 네. 3분의 2로 낮췄습니다. 이런 그럼 원치 않은 토지주 3분의 1이 있더라도 재개발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 부분 토지주들이 내쫓기거나 내 집을 뺏길 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기존에 해왔던 재개발 정책의 문제였는데 그러한 토지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 정부의 대책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또 하나의 관건이 이런 공급을 이제 확대를 했다고 하면 결론은 사실 집값 안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가야지만 이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집값 안정에 도입이 될까? 어떻게 보시는지. 그 가장 우리가 전제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신규 공급과 그 주택 가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장이 완전히 과열된 상태에서 신규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킨다고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신규 공급이 아니고요. 공급엔 두 개가 있죠. 신규 공급 있고 그다음에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네. 매물이 나오는 공급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요인은 팩터는 뭐냐면 신규 공급이 아니고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대책은 그건 완전히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그냥 신규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늘릴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건데 마음이 급하니까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다음에 심지어 그러면 공급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강론이 없거든요. 결론은 정부 대책의 이 기준들이 나왔더니 완화, 뭐 풀어준다, 더 대폭 확대해준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어디까지 가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글쎄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공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급 방식을 봤을 때 그런 공급 방식을 통해서 집값이 안정됐냐가 평가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잡지 못했거든요. 강서구에도 마곡지구도 개발됐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부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 최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특을 발표했는데 할 때마다 집값이 그 해당 지역이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분별한 공급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기업 주도의 공급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예, 땅 장사, 집 장사 논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것이 이 대책의 성과에도 바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